내 삶의 철학, 내 삶의 반올림, 크리에이티브 샵 곽동입니다. 20만 명을 진료하여 밝혀낸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법.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아는 식사 상식은 잘못되거나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은 몸에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과일이나 메밀의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혈중 인슐린 수치를 높여 당뇨나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합니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과일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비만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학적으로 근거 없는 속설, 자기만족의 주관적인 건강법, 일부 효능을 확대 해석하는 비과학적 건강법이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40세 전후 직장인 100명 중에서 20%만이 건강 상류층이고 나머지 80%는 건강 하류층에 속합니다. 40세에는 건강 격차를 자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50대에 접어들 무렵부터 건강 격차가 질병이라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쉽게 지치고 업무 중에 졸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높아지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건강 격차로 인한 질병의 징조입니다. 이런 건강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잘못된 식사 습관 때문입니다. 책의 저자인 마키다 젠지는 38년간 당뇨병 전문의로 환자를 치료해온 일본의 명의입니다. 그의 저서인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에서는 최신 과학을 바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식사법을 알려줍니다. 20만 명 이상의 임상을 바탕으로 만든 식사법이므로 일부 효능을 확대 해석한 건강법이나 속설과는 크게 다릅니다. 이 책은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법 20가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식사법, 장수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생활규칙을 소개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알쏭달쏭한 개념이 아니라 인체 메커니즘에 기초한 식사법을 알려줘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은 신석기인이 가졌던 DNA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신체 시스템은 물론 그를 조절하는 뇌 시스템조차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단해보면 신석기 시대에 없었던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인은 자연에서 자라는 메밀 같은 곡류를 정제하지 않고 섭취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제한 곡류도 없었거니와 곡류를 다량으로 먹는 습관도 없었습니다. 흰 설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죠. 인체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신석기인과 똑같이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쁜 현대인의 상황을 악용한 건강 비즈니스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보충제와 같은 영양음료 또는 스포츠 음료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액 속에는 4g 정도의 포도당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설탕이 든 커피나 영양음료에 포함된 다량의 설탕은 체내 혈당을 높이고 비만을 초래합니다. 기름진 음식 때문이 아니라 혈당이 올라갔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비만은 당뇨, 뇌질환, 심장질환, 암, 치매 등과 같은 무서운 질병의 원인입니다. 또한 혈당이 안정되지 않으면 초조함, 졸음, 권태, 욕지기, 두통과 같은 불쾌한 증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혈당은 건강관리의 가장 큰 열쇠입니다. 혈당 조절과 관련한 식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살찌는 원인은
육류나 지질이 아니라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또한 열량을 줄인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식사량을 줄여 열량을 제한하더라도 허기에 시달릴 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열량이 비만의 주범이라면 애주가는 모두 비만에 시달려야겠죠. 위스키 반병은 대략 800칼로리입니다. 그걸 매일 마시는 사람도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위스키에는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 감자와 맥주를 즐기는 독일인이 살이 찌는 이유는 감자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기름을 사용해 만든 요리, 지방이 많은 육류나 생선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생각은 일종의 속설입니다. 지방이 열량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은 과식하더라도 변으로 배출되어 몸에 남지 않습니다. 반면 탄수화물은 100% 몸에 흡수됩니다. 우리 몸속 세포를 덮고 있는 세포막은 지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질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질을 피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달걀이나 육류를 삼가세요 라는 의사의 당부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식사로 흡수되는 것은 10%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콜레스테롤이 문제라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제대로 검사를 받아야지 식사로 해결하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나 아미노산 보충제에는 자연식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에 의해 몸에서 생성되는 요소질소와 같은 독소는 신장에서 여과되어 오줌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인공으로 다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독소를 여과하다 신장에 무리를 주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인공 보충제로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여기는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과일은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어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과일 속 과당은 에너지원이 아니므로 곧바로 지방으로 바뀌어 체내에 축적됩니다. 과당은 살이 찌기 쉬운 당이기 때문에 조금만 많이 먹어도 살이 찝니다. 따라서 과일은 갈지 않고 통째로 식후에 조금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지치고 피로할 때 단 음식을 먹으면 회복된다는 것도 잘못된 통설입니다. 급격히 올라간 혈당은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주지만 다시 급격히 떨어져 초조함, 졸음, 욕지기와 같은 이상 증세를 초래합니다. 단 것을 먹는 습관이 되풀이되면 탄수화물 중독에 빠집니다. 공복 상태로 운동하면 지방이 분해된다는 것도 낡은 생각입니다. 공복에 운동하면 허기가 져 폭식하게 되고 혈당이 상승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식후에 바로 운동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비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두툼한 뱃살, 즉 지방은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생긴 결과는 아닙니다.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로 남은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모습을 바꾼 결과입니다. 따라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비만을 막는 최선입니다. 정말로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면 운동보다 식생활을 바꿔 탄수화물의 양을 제한해야 합니다. 매일 먹는 식사에서 밥이나 빵, 면, 감자류를 줄이고 그만큼 채소, 고기, 생선, 두부를 배부르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은 남성은 1일 120g, 여성은 110g 이하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다이어트에는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먹고 이어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단백질을 먹고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먹는 횟수에 따라 비만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하루에 먹는 양이 정해져 있다면 되도록 여러 번 나눠 먹어야 합니다. 혈당도 크게 오르지 않고 비만 호르몬으로 불리는 인슐린의 분비도 적어져 살이 찌지 않습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져 혈당이 내려갑니다. 당뇨병 환자가 자주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은 혈당을 낮추려는 신체 반응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라는 것은 누차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죠. 탄수화물과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억제됩니다. 포도주와 계피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혈당을 낮추는 음식을 찾아 일일이 섭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 식단에서 탄수화물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비만을 막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서양 속담에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귀족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말입니다. 밤에 탄수화물을 일절 먹지 않으면 다이어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섭취하는 탄수화물 양의 비율을 5대 5대 0으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자연스럽게 3대 5대 2 정도의 비율로 적정화되고 안정되지 않을까요? 일을 잘하려면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이 건강 격차는 대부분 식사가 차지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비만과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식사는 화학물질을 피하고 산화와 당화로부터 몸을 지켜내며 타고난 면역력을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